딥페이크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권역별 구분안이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전기요금이에요. 네. 사실상 차등 요금제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6년이 되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일명 차등요금제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얼마의 차등 요금을 지불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부산을 비롯한 이제 원전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차별화된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네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정부안을 보니까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세 분류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또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제주권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만 구분을 해서 이제 차등화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부산은 전기요금 혜택이 거의 없는 것과 이제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우려가 높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가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단순화한다는 뼈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자급률이 높은 도시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도시가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부산시의 전력 자급률이 174%거든요. 네, 근데 대전은 자급률이 3%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데 결국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만 나누게 되면 전기요금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급률이 174%나 3%나 똑같아지는 거죠.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제 도매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바로미터인데 불과 3개월도 채 남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이 더 지금 정부안보다 더 진일보된, 더 세분화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가뜩이나 이제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력 수급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근데 그런 성향이 강한 데에 비해서 그나마 이제 전기요금 체계가 이제 차등화된다.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게 요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게 비용을 생각해서 지역으로 좀 내려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구분이 없어지면 굳이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고 수도권을 바로 벗어난 충청권이나 뭐 강원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전력은 여전히 부산이나 이렇게 원전 지역이 많이 생산함에도 결과적으로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안대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할 경우에 뭐 부산과 같은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소재 지역 같은 경우에 기대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에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주장했는데 결국 열매는 대전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수도권 경기도에서 대전 얼마나 뭡니까? 그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행 방안을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 안에 따르게 되면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지자체별로 전력 자급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화하는 안을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급률이 높다고 하는 건 그 지역에서 전기는 많이 생산하고 소비는 적다는 거고요. 자급률이 낮다는 건 소비, 이제 생산은 적은데 소비가 많다. 이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나 내륙은 전력은 적게 생산하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자급률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려고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행 방안을 만들 때 정부가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이걸 구체화하지 않았어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해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다가 지금 이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세 개 지역으로만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법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쨌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만 나누는 건 좀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좀 안이 확정되기 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 원전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라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그 전기요금이라 좀 낮게 부담하자, 이런 보상 체계가 있는 건 당연한 것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5개 권역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호남, 강원, 충청 그리고 수도권, 뭐 제주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권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걸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의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뭐 정부가 꿈쩍할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이제 노원전에다가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도 들어선다고 하고 추가 원전 계획까지 이 불경 지역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전기발전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을 이런 지역과 함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지역과 똑같이 묶어서 요금 책정한다. 이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당연히 없을 거고 국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정부의 건의도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굉장히 로비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야당 의원이 발의를 한 거니까요. 이제 사실 여당 의원들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왜냐하면 전라권도 이제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다면 뭐 충분히 개정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게 건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추진해서 이 법안이 확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이 지금 이상하게 돼서 최소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 많이 만드는 지역은 전기요금 좀 싸게 해주자는 게 이게 취지인데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예, 맞습니다. 철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교통관리 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7년간 잘 운영해오던 부산 지역 업체에 대해서 갑자기 부산시가 공모를 시행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 같은 마이비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은 1997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교통카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하나로 카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로 카드를 부산교통공사와 버스 사업조합이 사업권을 갖고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과 운영은 하나로 카드에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도가 돼서 공사와 조합이 이 사업권을 현재 마이비에게다가 이제 넘기게 됩니다. 사업권 자체를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까지 이제 마이비가 이 교통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부산시가 내년 8월이 되면 이제 이게 10년, 10년에 20년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 시점에 대비해서 공모를 검토한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로 카드가 만들어지게 된 그때 당시 있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산시 자산인데 이 자산을 왜 지금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넘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독점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경쟁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공모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요. 이 부산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을 갖춘 곳이 그러면 이제 여러 업체가 있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운영사인 마이비와 서울에 한 곳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이름 내면 알만한 그 업체밖에 없다는 건데 결국 두 업체가 경쟁을 할 경우에 이게 3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규모력이. 그래서 규모나 자금력에 앞서는 서울업체에 이제 사업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타당해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업체는 서울시 지분이 3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부 대기업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업체인 마이비가 여기에 대해서 경쟁하기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한 일부에서는 이제 부산에 이런 그런 교통 관련돼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 시스템에 다 취합되는데 이게 그럼 부산에서는 보려고 그래도 서울업체에다가 어쨌든 얘기를 해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집중도도 결국은 빼앗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현재 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운영을 잘 못했거나 사고를 쳤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뭔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 다양한 경쟁의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공모를 강행하려고 하는가. 투명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럼 투명하지 않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이제 의구심이 강하게 지금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 자체만 놓고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나쁠 게 없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왜 공모를 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27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의 노하우도 많이 있을 테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공모라는 게 뭐 한 서너 업체 정도 되면 모를까 결국은 이제 규모의 그 싸움이라면 지역의 업체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오히려 소탐대실인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27년 만에 나왔는지가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금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또 원점으로 갔고
그 지역 사회로부터 이렇게 번번이 반대에 이제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가뜩이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산시가 사실 지원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어차피 경쟁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근데 대외 명문상으로는 뭐 당연히 경쟁을 통한 시너지를 말합니다만 사실상 지역 업체들 입장에서 서울이나 대기업과 맞붙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방송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비 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맥컬리가 지금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실질적인 이제 지역 업체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따로 말하면 타 지역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부산 지분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이 마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울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한 4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관리 운영 시스템의 운영권이 넘어간다, 사업권이 넘어간다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분들 일자리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뭐 그럼 자회사를 그쪽 업체가 만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있는 업체를 없애고 자회사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시가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일단은 여기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서 협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27년 동안 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고 우선 협상을 했다가 만약에 안 된다 했을 때는 공개 입찰로 바꾸는 것도 방법일 텐데 뭐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또 하겠다라고 하는 논란 자체를 만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두 업체가 경쟁하는 게 투명하고 또 공모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지도 그렇고 어쨌든 서울시도 그 업체와 이제 20년간 계약을 해왔다가 10년을 또 연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오히려 그런데 부산도 그래서 한 10년 정도 더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굳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업권이 그 마이비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권을 강제적으로 공무원에서 가져온다고 하면 법적 논쟁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더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시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고리 원전 관련 소식이거든요. 이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 드론 침투 훈련을 했는데 이게 불법 드론 탐지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제 한수원의 2023 물리적 방어 전체 훈련 결과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드론 이제 얘기가 계속 많아오다 보니까 이게 드론이 원전 위협에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에 대한 드론과 같은 이런 그 고도화 필요성이 이제 대응 필요성이 제기가 됐던 거죠. 실제 5년간 국내 원전 내 불법 드론 감지 건수가 총 500건이 넘더라고요. 513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안위가 요청을 해서 드론 탐지 및 퇴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원전 테러 대응 훈련에 대한 대응 드론 대응도 같이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리 원전을 비롯한 5개 원전 본부에 드론 탐지 장비인 RF 스캐너를 도입을 해서 이 이제 탐지를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승인 드론 4기의 침투를 가정해서 훈련을 했는데요. 한빛 원전만 4기 모두를 탐지했고 한울과 세울 원전은 1기를 놓쳤는데 고리 원전은 4개 다 실패했다. 탐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한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전 중에 이제 특히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돼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 드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게 그 한수원이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드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경로도 알려줬는데. 그래서 한수원에다가 미리 원안위가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라 했는데 고리 원전은 4개가 다 탐지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DB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드론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방어 체계에 대한 고도화는 이 작업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 오은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갈자즘에서는 매일 다양한 소식